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그 책이 배송이 와서 이것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제가 요 판형을 다른 판형 쓰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자꾸 오류가 생겨가지고 요거 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AI 이용해서 나만의 소설 쓰기. 이거 제가 그 미니 강의로 했던 거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뭐 책으로 보면 더 편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랄까 그 AI 보이려나? 이렇게 AI 화면 같은 것도 대충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 프롬프트 쓰면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좀 그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AI에게 장르나 분위기를 제한하는 프롬프트 몇 가지 뭐 제가 샘플로 쭉 해가지고 AI로 소설 써볼까? 여기 있는 이대로만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판타지 소설 주제 추천해줘 이런 말도 있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장 소설 소재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AI로 쓴 소설, 이번에 순두부 공장의 비밀. 아무튼 제목이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그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랜덤 세다던 때 했던 거를 그냥 모아가지고 쓴 거라 제목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실습 예시해가지고 어떤 걸 했는지, 예를 들어서 사용한 AI 도구, 저는 요 책 만들 때 리튼만 썼어요. 그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리튼 도구만 쓰고, 리튼만 썼던 이유가 리튼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AI이기도 하고 무료예요. 다른 데는 다 그 플랜 결제를 해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무료도 있지만 좀 전문적으로 쓰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리튼은 그냥 무료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요거 좀 키우려고 지금 다 무료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냥 큰 틀을 보면은 AI의 처음 만남, 그 다음에 이야기 뼈대 세우기, 첫 문장 쓰기, 소설 완성하기,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보실 수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브록으로 해서 핵심 프롬프트 이런 거 써놨어요. 이 핵심 프롬프트 써가지고 AI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훨씬 더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도 제가 여기에 숨겨놨고요. 그 다음에 AI 윤리, 그 다음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놨습니다. 요 보시면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이 지금 AI를 이용해서 나만의 소설 써보기 책이고요. 그냥 지금 그 단톡방에 공개돼 있는 미니 강의,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서도 볼 수 있는 미니 강의의 조금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책을 기반으로 저는 또 그 AI로 소설 쓰는, 글 쓰는 강의를 지금 촬영 준비 중이에요. 지금 PT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두 권의 책인데, 첫 번째는 썩은 사과 효과. 혹시 썩은 사과 효과 아세요? 이거 심리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게 썩은 사과라는 게, 사과를 막 담아놨는데 그 사과 바구니에서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걸 이제 썩은 사과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과가 사람으로 하면은 어떤 조직에, 어떤 모임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썩은 사과처럼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좀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조직이 순식간에 썩어버린다, 뭐 와해된다, 뭐 이런 내용이 썩은 사과 효과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전문적으로 소개한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몇 권 있는 건 봤는데 저랑 조금 방향이 달라서 그럼 요거 내보자 라고 해서 낸 거고, 그냥 썩은 사과 효과를, 그러니까 썩은 사과 효과를 소개만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는 이런 내용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구나 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청소년, 학생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 이쪽을 주로 또 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썩은 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디지털 공간에도 있죠. 우리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는 썩은 사과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지 이런 걸 써놨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맘카페라든 데도 있고, 어떤 정보를 조작하는 이런 집단들도 있죠. 커뮤니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저는 좀 학교에서도 좀 집중했는데,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썩은 사과 같은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악영향들을 끼치는지, 그리고 학부모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교사 중에도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가감 없이 담았습니다. 제가 말할 때, 글쎄요, 저는 사람 만날 때 싫은 소리, 이렇게 나쁜 센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저도 스스로. 근데 제가 글 쓸 때는 되게 날카로워져요. 이 책도 제가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데 세다. 표현이 세다. 그러면서 좀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감 없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썩은 사과 같은 이상한 동료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괴로워지는지 그런 내용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썩은 사과 효과로부터 우리 가족을 혹은 우리 사람들,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까지 담아낸 게 썩은 사과 효과. 저는 썩은 사과를 직접 촬영을 못해서 이제 그 저작권 프리 이미지 중에서 찾았는데 썩은 사과가 없어서 생 사과를 넣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은 그냥 표지 글자가 조금 제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건 그대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성교육이라는 이름의 성폭력.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 대상, 교직원 대상, 학부모 대상 성교육하거나 혹은 제가 또 성고증 심의위원 활동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떤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런 회의 참석하면서 느꼈던 거를 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성교육이라고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성폭력도 있더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교육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짚어낸 책이에요. 이것도 날카로운지. 저 왜 이런 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제가 학부모 강의를 갔거든요. 어떤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부모 강의를 갔는데 그 학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학교에서 좀 성교육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제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이렇게 그런 학생들, 그런 반의 특징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요 정도 보면은 그 한 교실 안에 아이들이라도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2살이면 12살, 10살이면 10살, 이 아이들 안에서도 성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떤 아이는 성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너무 애기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실에서 만약에 성적으로 가장 성숙한 애한테 너 성에 대해서 궁금하지? 이렇게 성행위라든지 자유라든지 이거 다 알려줄게.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 순간 그 반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심적으로 아직 성장이 안 된 아이. 폭력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성에 대해서 강제로 주입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학대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개방적으로 알려주면 좋은 거야. 다 알려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주 담아놨고요. 제가 많이 들었던 학부모님들의 질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교육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이상한 교육을 하는지까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다, 성에 눈을 떴다, 혹은 아직 어리지만 이게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으로 제가 넣은 게 뭐냐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교육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성교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52페이지에 표를 넣었거든요. 요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성교육에 대해서 성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인 입장이면은 이제 성교육 하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면 대부분 how를 떠올려요. 어떻게?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쓰고, 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줘야겠구나. 이게 성인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정작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10대 초반 아이들한테, 자, 성교육 시간이야, 너희들은 뭘 가장 알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how가 아니라 what이에요. what. 성이 뭐예요? 이걸 왜 필요해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이 뭐고 왜 필요하고 우리는 이게 왜 필요하죠? 아이들은 이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성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뭐 그런 거 하는 방법은 이거고 콘돔 써야 돼. 이런 얘기만 하잖아. 정작 아이들은 궁금한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 진짜 성교육 시간에 배우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은 남녀 성기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연애, 그리고 남녀 간에 어떻게 호감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연애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뭐 결혼이라든지 이걸 내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이런 거요. 생각보다 다르죠. 근데 정작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성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성교육 갔더니 뭐만 알려줘요? 막 콘돔 씌우는 법 알려주고 피임약 먹는 방법만 알려줘. 아이들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사춘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막 궁금하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거예요. 성이 뭐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게 궁금한 거지, 피임법이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담아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지금 배송 받은 책이 이렇게 3권이고 지금 2권이 또 오고 있고 제가 지금 또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뭐냐면 호모 마초쿠스거든요. 마초적인 남성성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페미 운동 막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뭐 농사 짓고 막 그 기계에서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해야 되니까 이만한 근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농사도 지금 기계가 짓고, 저 오늘 아침에 여기 앞에 농약 쳤는데 농약을 드론이 와서 쑥 치고 갔어요. 한 사람이 조종하고. 옛날 같으면 마을 사람 다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도 요즘 기계 로봇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마초성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좀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제로 남성성의 재정의를 위한 수컷들의 심리 보고서 이렇게 써서 재밌겠죠. 제가 이거 하면서 지금 저도 배우고 있는데, 프롤로그 제목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의 시대는 끝났는가 이렇게 하면서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 그 다음에 분명히 모계 사회도 있었는데, 그런 것 제가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원고는 지금 10분의 1 정도 썼어요. 아직 쓸 게 많은데 이 책은 꽤 두꺼워질 것 같아서 제가 원고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호모 마초쿠스 책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만약에 제가 연구소에서 연구원 데리고 했다면 한 2-3년 걸려서 원고를 겨우 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혼자 한 2주면 쓸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료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검증을 하는 걸 제가 다 AI에 지금 맡기고 있어요. AI한테 야, 과거에 이런 그 뭐 신화가 있었는데 그거 좀 찾아줘. 쫙 찾아오고, 자, 어떤 그 사람이 뭐 남성성에 대해서, 마초적인 남성성에서 뭐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거 논문 좀 찾아줘.
찾아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AI 쓰기 전에 연구원들하고 일을 했다면 이 연구원들이 일주일 내내 걸려서 찾을 일을 저는 지금 AI를 쓰면서 1, 2분 만에 딸깍거리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에 걸려서 써야 될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 3주면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 소개 드렸는데 내일 또 랜덤 세 단어 하면서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